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4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밤 새벽 운행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서 푹 쉬십시오. 밤에 비 오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출근하시는 분들은 비가 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나오십시오. 아마 따뜻한 날씨로는 마지막 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출근해서 이제 전기 충전하면서 출근 발이 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내일 정도까지가 기온이 그나마 좋고 내일부터는 이제 분명히 떨어져서 지금 금요일은 오전 기준으로 영하까지 들어간다. 아마 이미 올해 영하를 들어갔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첫 영하가 아닐까 금요일이. 우리가 보통 날씨를 보면 수능 때 전후로 해서 굉장히 춥죠. 근데 올해는 수능이 거의 과거에서 본다면 가장 따뜻했던 해입니다. 말도 안 되게 따뜻했죠. 그래서 지금 영하로 들어가는 걸 보면 굉장히 날씨가 많이 늦어졌다. 추운 겨울이 늦어졌다. 그러면 겨울이 굉장히 짧아지지 않을까. 거의 뭐 지금 수능 때 기준으로 본다면 10일 이상이 많이 늦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름은 덥고 마치 동남아 기후처럼 막 올해 그랬죠. 막 비가 오다가 멈추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꼭 동남아 날씨 같은 그런 날씨로 이제 여름 중간은 변하고 그리고 여름은 길어지고 그다음 봄 가을은 짧아지고 겨울도 모르겠어요. 2월 3월을 봐야 되겠지만 겨울도 기간상으로는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은 중간중간 비 오고 구름 끼고 비 오고 그걸 반복하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영하로 진입하니까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직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으신 분은 뭐 우리 택시가 윈터까지를 끼울 필요는 없죠. 그건 조금 오바고 그런데 교체 안 하신 분들은 교체하실 때가 되신 분들은 그냥 교체를 하십시오.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한 달 전인가 그때쯤 교체를 했고 뭐 저야 뭐 갈 때가 돼서 갈았는데 뭐 딴 거 없습니다. 겨울은 뭐 아시겠지만 타이어 쌩쌩하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뭐 윈터를 끼우고 체인을 치고 그건 오바고 도시에서 그냥 타이어를 바꾸자.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예전 같지 않겠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더더욱 사고가 안 나야 돼요. 뭐 어떤 접촉 사고나 그런 사고조차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타이어가 새 거면 조금이라도 더 짧게 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교체하실 때 되신 분들은 그냥 저렴한 택시 타이어로 뭐 교체를 조금 해버리십시오. 겨울 들어가기 전에.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요즘 BYD가 이슈입니다. 그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고 원래는 이 기업이 배터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 기업이 그냥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전기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만듦새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1위 기업이고 이 기업이 국내에서도 어떨까 이제 공식적으로 내년에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려고 했지만 뭐 예정상으로 보면 이제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고 지금 뭐 정비센터랑 뭐 딜러랑 다 정해져 있고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이미 진출해 있고 뭐 동남아에도 많이 나가 있고 중국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1위 기업이고 그 성장 속도로 보면 아마 멀지 않아서 이제 몇 년 뒤가 되면 전 세계에서 거의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기업이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은 현대기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르노나 GM이나 뭐 대부분의 브랜드가 다 실패했죠. 심지어 한국의 뭐 기업을 인수해서 해도 안 되고 현대기아가 압도적으로 잡고 있는데 과연 이 BYD 기업은 어떨까? 근데 우리가 일본에 들어가 있는 걸 통해서 그냥 가격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저기 일본에 팔고 있는 라인업이 이게 세 개예요. 그래서 왼쪽에 아토 3, 그 다음에 돌핀, 그 다음 실 있는데 실 같은 경우에는 큰 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토 3는 약간 SUV, 좀 작은 SUV 생각하시면 되고 돌핀은 그냥 좀 작은 SUV, 더 작은 SUV, 경차는 아니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에서
뭐 이게 일본 엔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0 하나 더 붙이는 걸로 단순 환산해서 차량 가격이 4,500, 3,600, 5,200 정도다라고 보조금만 받으면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에요. 괜찮아요. 뭐 물론 이제 국내에서 현대기아가 일반 그 신차 가격으로는 뭐 당연히 차이가 많고, 근데 현대기아가 아무래도 재고차 할인 같은 것들이 요즘에 보면 이제 전기차가 있죠. 현대기아는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좋습니다. 지금도 재고차 할인으로 또 사신 분들 엄청 싸게 사신 분들 많죠, 최근에. 그래서 재고차 할인으로 하면 조금 BYD가 가격적으로 일본 가격을 보면 메리트가 적고, 근데 신차 가격으로 하면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일 싼 이 차를 한번 보죠. 이게 일본에서 이제 한정판으로 깡통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저기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순수 깡통이겠죠. 그 깡통은 2,990만 원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2,990만 원에 100대 한정으로 내놓은 겁니다. 참고로 이건 보조금이 없는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보조금이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랑 보조금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해서 한 700 얼마, 800 정도의 보조금인가 봅니다. 이것저것 받을 수 있는 거 다 하면. 그러면 요거 가격이 일본에서 2,100만 원 초반이래요. 근데 전기차인데 2,000 초반이면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물론 애초에 전기차를 생각 없는 분들은 사실은 뭐 2,100만 원이면 뭐하러 그 작은 중국차를 사? 중국 소나타 사지. 근데 그러고 보면 소나타도 중국 거고 이제 제일 싼 전기차도 중국게 되겠네요. 한국에서도. 여튼 2,100만 원. 그러면 우리도 보조금이,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 배터리에 대한 제한이 있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죠. 뭐 한 3, 400? 뭐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일본과 비슷하게 해서 일본처럼 한정판이 이렇게, 결국 일본도 판매량에서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이제 한정판을 내놓는 것이고, 우리도 저런 식으로 만약에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2,000 중후반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러면 2,000 중후반에 요 작은 전기차 택시, 모르겠습니다. 기사님들의 생각이 어떨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3,000을 넘어가면 솔직히 조금 매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산 이제 택시 모델들 아이오닉 5 같은 거 재고차 할인 많이 받았을 때 뭐 소문에는 2,000 후반, 3,000 초반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뭐 굳이 비교 대상이 아니죠. 뭐 아이오닉 5가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 이제 가격이 깡패죠. 그리고 또 기사님들 보면 또 취향이 특이한 분들 계세요. 굉장히 신기한 걸 뽑는 분들이 계시죠. 윗급으로 가면 이것도 비쌉니다. 그냥 순수 차값만 4,000이 넘어가는 차예요. 그래서 절대 싼 차는 아니다. 저 4,000 넘어가는 이제 가장 상위 옵션 차량을 보조금 받으면 한 3,200 정도에 일본에서 구입 가능한가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이게 참고로 우리가 토레스 배터리가 있죠. 그 토레스 배터리를 공급하는 토레스 배터리가 BYD께 맞죠? 그게 여기 거예요? 아니다, CATL인가? BYD 맞습니다. 그건 근데 10년 100만 킬로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본에서 파는 얘들도 보증이 10년 100만인가 배터리 돌핀을 보니까, 일반 보증은 4년 10만 킬로. 동력, 스테어링. 일반 보증. 근데 이건 오히려 우리가 일반 보증이 6만 킬로죠. 근데 얘들은 4년 10만이네요. 그 다음에 뭐 차체 바디 녹, 그것도 4년 10만 똑같고, 그 다음 고전압. 근데 고전압에서 모터,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러 쭉 해있고, 그 다음 밑에 파워 배터리 용량 저하. 배터리겠죠. 결국 배터리 관련은 8년 15만까지예요. 우리가 이제 16만 킬로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20만 킬로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배터리 보정보다는 이제 한 4만 킬로, 5만 킬로 짧게 되어 있고, 근데 뭐 가격만 싸게 나오면 사실은 뭐 15만 킬로 정도까지만 돼도 충분하고, 국내에서는 아마 이게 20만 킬로를 의무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조금을 지금 다 하면 한
8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본 보조금도 우리 다 비슷합니다. 국가 보조금 있고 세제 혜택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금 해서 하면 800만 원 정도. 오히려 일본이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셈이죠. 우리보다. 우리는 중국 배터리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산 뭐 해서 되게 많이 빠질 거예요. 우리는 한 뭐 3, 400 많아봤자. 그래서 차 크기가 어느 정도 요건 이제 아토3입니다. 아토3는 비싸요. 아토3는 앞에 4,500 정도 가격이고 그러면 이거 해봤자 3,000 초반 정도 아니다. 아니죠. 얘는 그냥 많이 비싸네요. 거의 3,000 후반이나 4,000 초반이겠네요. 국내 하면 4,000 초반. 3,000 후반 보조금 받고 4,000 초반이면 그냥 아이오닉 5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오닉 깡통이 3,000 후반이니까. 요건 길이가 445, 그 다음에 18. 네. 요 사이즈가 국내 차로 어느 정도냐. 니로 있죠. 니로 전기차가 저기 보면 442, 182. 그러니까 442, 182. 니로 전기차보다 살짝 큽니다. 살짝 크고 살짝 높아요. 니로 전기차보다. 근데 그걸 4,000 초반, 3,000 후반? 애매해요. 당연히 아이오닉 5보다는 훨씬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가격 생각하면 결국은 제일 싼 요거 BYD 돌핀인데 요게 사이즈가 429, 177, 155입니다. 그럼 요 사이즈를 보면 요게 EV3 있죠. 43, 그러니까 429, EV3 길이보다 조금 짧고 그 다음에 전폭은 185, 177. 전폭이 많이 좁네요. 그 다음 전고는 156. 전고는 뭐 살짝 차이 나고 결국은 우리가 EV3보다 거의 EV3보다 폭이 좀 작은 차,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길이나 높이는 비슷한데 폭은 살짝 좁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V3. 근데 지금 EV3 뽑는 분들이 꽤나 계시죠. 저도 이제 서울에서 꽤나 보이거든요. 이미 꽤나 팔리는 것 같아요. 택시로 EV3가. 그렇다고 하면 EV3를 보조금 받고 뽑는 기사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얘도 적어도 크기 면에서는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EV3가 많이 보이니까. 요것도 어차피 약간 SUV 스타일의 뭐 해치백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EV3랑 생긴 건 비슷하고 공간도 물론 이제 EV3가 공간을 더 많이 뽑아냈겠지만 국내가 그걸 잘하니까 그래서 가능은 하다. 근데 결국은 가격이겠죠. 그래서 위에 차들은 아이오닉 5나 여기에 굳이 있는데 아이오닉 5 재고차를 뽑는 게 저는 나을 거. 굳이 뽑겠다면 그거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토레스다라고 생각하고 토레스 재고차도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5나 토레스 전기차 재고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 결국은 이 돌핀 요게 얼마에 나오느냐. 특히 이제 국내에서 가장 싼 트림 혹시 모르죠. 국내에서 이걸 택시 버전으로 내놓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런 걸 얼마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능성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나타를 보면 또나타가 이제 중국산이잖아요. 근데 중국산이라고 해서 기사님들이 꺼려 하나요? 아니죠. 줄 서서 사죠. 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고장력이나 이런 거 이슈가 있고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얘기들이 좀 있고 그래서 굳이 중국 소나타 안 뽑고 K5 뽑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뭐 그건 선택이고 근데 적어도 중국산이라고 해서 소나타를 꺼려하지 않죠. 결국 뭐죠? 가격만 괜찮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기사님들이 이미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가격 좋다? 오케이. 중국산 괜찮아. 그걸 소나타가 보여줬기 때문에 얘들도 돌핀 같은 경우에는 EV3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EV3도 이미 택시로 꽤나 팔리고 있고 기사님들이 선택하고 있고 그러면 돌핀도 가격만 진짜 좀 강하게 한번 몰아치면 충분히 택시로 국내에서 꽤나 보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 생각은 전기차 하실 거면 그냥 토레스 전기차 재고차
싸게 사고 싶다면 재고차 사시고 아니면 신차 사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얘들도 배터리 일본을 보면 배터리 보증을 자기 거라고 해서 100만 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정작 토레스가 배터리 가져왔는데 토레스는 100만 킬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토레스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어느 기사님이 전화 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던데 그 기사님은 토레스 최상급으로 있대요. 택시로 뽑아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 집에 아이오닉 5 택시가 일반 자가용이 있어서 그 두 개가 비교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5로 운전하고 있으니까 비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여쭤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제일 불편한 게 아이오닉 5가 불편한 게 뭐냐면 회전 반경이에요. 이게 EV6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6도 그렇고 2차선에서는 당연히 못 돌죠. 근데 좀 좁은 3차선 있죠. 뭐 이를테면 서울에서 뭐 강남이나 좁은 3차선 도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턴이 있는 데가 보통 2차선은 거의 없고 3차선에서 유턴이 있는데 3차선 유턴에서도 좁은 3차선은 아예 못 돌아요. 한 번에 꺾어서는. 그러니까 한 번 꺾었다가 다시 뒤로 와리가리 치고 다시 아이오닉 5, 6, EV6가 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밑에 배터리 들어가고 이 GMP 뭐 플랫폼에 뭐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앞뒤 길이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턴해야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콜을 받으면 유턴해야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 불편해요. 이걸 하루에 뭐 유턴을 우리가 택시면 몇 번을 하겠습니까? 하루에만 해도 거의 한 10대 번 이상을 할걸요. 근데 거기에서 딴 차들 뭐 이를테면 비교 대상인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SUV 차량에 배터리를 붙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꺾어져요. 그래서 기사님 여쭤보니까 일반 차량처럼 토레스는 꺾어진대요. 거의 차선 폭으로 보면 한 2차선 반 정도에서 꺾어진대요. 그게 일반 차선이죠.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나 얘들은 못 꺾어요. 진짜 끝까지 틀어서 하면 겨우 될까 말까 하고. 근데 보통은 우리 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오닉 5, 6 기사님들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차선에 이제 유턴 차선 말고 1차선 아니면 2차선이죠. 그쪽에 차가 없으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꺾어요. 이러면 겨우 한 번에 꺾어져요. 그게 아니고는 일반적인 작은 3차선에서는 유턴을 못해요. 한 번에. 그래서 이게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십 번 하루에 유턴을 하기 때문에 엄청 불편해요. 이것 때문이라도 저는 다음 전기차는 토레스로, 물론 이제 가장 핵심은 배터리고 그 다음 실내 공간 넓고 그 다음 지금 재고차까지 할인을 꽤나 해주고 있어서 솔직히 지금이면 만약에 내가 보조금을 2년 전에 사서 지금 보조금을 다시 탈 수 있으면 지금 아마 토레스 재고를 사버렸을 것 같은데 재고가 할인이 더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내년 6월이라서 보조금 안 받으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일단 6월까지 버티고 있긴 한데 여하튼 BYD의 이 돌핀이 아터3나 실은 택시로 가격적으로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거 살 거면 토레스 재고차, 그 다음 아이오닉 5 재고차 사는 게 맞고 BYD 돌핀은 일본처럼 이렇게 진짜 뭐 깡통 라인 한 2000 후반, 극후반에 진짜 깡통 라인 내놓고 이걸 국내에서 보조금을 한 3, 400이라도 받으면 2000 중반. 2000 중반은 근데 그러면 그래도 애매한 게 뭐냐면 니로 있잖아요. 단종된 거. 그것도 엄청 싸게 마지막에 풀렸거든요. 그래도 기사님들이 안 선택하는 거 보면 모르겠네요. 그래서 BYD 이 차들이 택시로 성공할까? 나오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싸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참고로 일본은 이 BYD가 꽤나 팔려요. 오히려 현대 전기차도 일본에 진출해 있는데 현대 전기차보다 BYD가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왜 팔리냐면 일본에는 아직 토요타나 주력 애들이 전기차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소수만 만들고 그 다음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뭐냐 하면 사쿠라. 이게
그 미쓰비시랑 닛산이랑 합작한 그 전기차가 있는데 그건 경차 전기차예요. 근데 그건 보조금을 받으면 얼마냐면 1,000만 원대예요. 1,000만 원, 1,400, 1,500 그 정도까지 될 겁니다. 1,400, 1,500인가? 여튼 1,000만 원대예요. 그래서 경차 전기차 굉장히 싼 게 있고 또 일본은 집이 작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소비자들이 다 줄 서서 사버리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사실은 이 돌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큰 거예요. EV3 크기인 이거조차도 큰 거죠. 그러니까 아이오닉 5나 이런 게 가서 팔릴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 이제 주로 아이오닉 5가 택시로 많이 보이죠. 업체. 일반인들이 집에서 쓰기에는 너무 크죠. 아이오닉 5 정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나마 요런 작은 차를 깡통으로 해서 팔면 이제 좀 팔리는 거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팔리는 거고. 근데 국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BYD가 좀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시 시장도 과감하게. 저는 이제 이건 토레스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토레스가 많이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다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타거든요. 뭐 오히려 외국인이 7할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끔씩 차에 막 궁금해하고 보고 막 그래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현다에 막 그러기도 하고, 뭐 이게 전기차 어떻다라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홍보가 되는 게, 일본 사람들은 아이오닉 5가 크니까 안 타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타게 시승을 하기에는 참 힘든데, 일본에서는 굳이 탈 이유가 없죠. 일본 차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들이 우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현대차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차 보고 이거 괜찮고 공간 넓고 이 정도 조용하고 괜찮네. 그럼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자국 안에서 파니까. 그래서 토레스가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수출을 안 한다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좀 홍보 목적으로 우버 기사들한테는 조금 더 싸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어떻게든 싸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조수석 헤드레스트 뒤에나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여 넣는다든지 광고를 붙이는 거. 이건 KG의 전기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 문구 영어로라도, 아니면 뭐 수출하는 나라에 그거라도 적어 놓는 거죠. 좀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단기에 쉽게 안 되죠. 하지만 꾸준히 한다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KG가 택시에는 돈 남긴다 생각하지 말고, 뭐 솔직히 지금도 너무 싸게 팔아줘서 고맙긴 해요. 오히려 지금도 손해보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 진짜 더 과감하게 그냥 택시로 막 팔아치워 버리는 거예요. 토레스 전기차를. 그러면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이 계속 타보잖아요. 계속. 그 사람들이 토레스 뒷자리를 경험해보고 토레스 실내 공간 경험해보고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아이오닉 6 택시를 탄 손님과 그 다음에 토레스 택시를 탄 손님이 당장 느낄 거거든요. 아무리 앞뒤로 길어도 실내 공간 넓이에서 그냥 성인 남자가 타면 아이오닉 6는 솔직히 뒷자리가 너무 좁아요. 특히 머리 쪽에 공간이 너무 좁고 앞쪽으로 보이는 공간도 좁아서 약간 답답하다는 손님들의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탔던 손님이 토레스 실내 뒷자리 딱 타보면 머리 위에 공간 너무 넓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비자들을 강제로 접점을 택시로 토레스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팔아서 진짜 손님들이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의 손님들이 계속 토레스 경험하고, 거기에 혹시 뭐 기사님들에게 뭐 홍보물이라도 이렇게 줘서 그거 손님 궁금해하시는 기사님들에게는 요런 장점이 있고 뭐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기사님들은 또 자기 차 칭찬하면 제일 좋아하거든. 그러면 토레스 이거 궁금해서 기사님 이거 혹시 토레스 이거 기사님 운전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사들은 진짜 가는 내내 얘기해요. 이거 공간 넓고 배터리 100만 보증해주고 이게 높이도 높아서 좋고 운전하기 진짜 좋아. 뭐 현대기아차 좋지만 내가 현대기아차 타다가 일로 넘어왔어. 그러면서 기사님들이 진짜 자기 차 홍보 잘하거든요.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 택시로 현대기아차가 많이 굴러다니니까, 야 택시로 나오는 걸 싫어하지 않냐?
그래서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소나타 지금 이번에 중국 소나타 나오기 전까지 그거 매기 소나타 택시 안 나왔잖아요. 그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까? 택시로 나오면 쪽팔려서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면 매기 소나타 그거 택시로 안 나왔는데 성공했어요. 그거 대실패했잖아요. 안 팔려서. 안 팔리잖아. 지금 매기 소나타 길거리에 뭐 보입니까? 현대기아차의 주력 중형 세단인데 안 팔리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택시로 뭐 부끄러워서 안 산다? 개소리라고 하세요. 헛소리예요 그거. 매기 소나타가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안 팔리잖아. 못생겼으니까. 그나마 지금 다시 택시 기사들이 사주니까 중국 소나타 판매량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택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냥 근본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많이 팔면서 이걸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현대기아차 어필하고 당연히 인식으로 계속 결국은 택시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많이 사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진출할 때 일본에서 지금도 아이오닉 5 같은 거 적극적으로 지금 택시 시장에 공략하고 있잖아요. 현대가. 일반 소비 시장에서는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 택시로 아이오닉 5가 종종 보이는 이유예요. 옛날 같으면 그랜저 같은 걸로 그런 도전을 했고. 그래서 BYD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저는 KG가 그냥 작정하고 터레스 거의 원가에 가깝게 밀어낸다 생각하고 택시 기사로 완전 싹 다 전기차 도배해버리면 그게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오겠지만 6개월, 1년 뒤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터레스를 경험한 거예요. 야, 이렇게 공간 넓고 좋은, 그리고 택시 기사 칭찬이 자자한 이 택시, 막 거리에 터레스 전기 택시가 너무 많이 보여. 그러면 소비자들도, 저게 저렇게 일로 하는 사람들이 오래 타는구나. 저 터레스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건데, 나는 왜 KG가 그런 과감한 도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뭔가 답답하죠. 왜 현대기아랑 똑같이 하려는지. 오히려 현대기아가 더 소나타 나오면서 택시 시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현대기아는 지금 택시 버전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재고 쌓이면 바로 할인 많이 해서 지금 팔아버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물량 빼기도 좋고 자기들도 아는 거죠. 택시 시장은 무조건 놓치면 안 된다. 이건 고정 교체 수요니까. 그래서 제발 KG가 좀 토레스를 제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택시로 좀 싸게 풀어주시면 안 되냐. 그러면 내국인도 그렇고 우버 토레스 하시는 분들은 외국 손님에게도 계속 이걸 홍보되면서 일본 손님, 중국 손님, 그 다음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기 중동 손님들도 꽤나 있거든요. 사우디나 중동. 그쪽에는 KG가 나가지 않나? 그럼 거기에 손님들 우버로 딱 타보면 좋다고 막. 그런 기사님들 또 공항에서 하면 넓은 공간으로 서울까지 오는데 편하게 오고 엄청 홍보될 건데 왜 KG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굳이 거기에서 돈 남기는 것보다는 돈 없는 기업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기승전 뭐다? 택시로 좀 싸게 팔아주세요. 제가 터레스 좀 싸게 사고 싶어요. BYD도 택시로 좀 싸게 팔아주세요. 돌핀 같은 거. 우리 기사님들이 싸게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토레스, BYD 싸게 팔면 또 현대기아도 어쩔 수 없이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싸게 사는 거죠. 우리가 택시 앱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기사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오지랖이겠지만 결국은 싸움을 붙여야 돼요. 우리가 봤잖아요. 카카오가 잘 되니까 카카오가 우리 수수료 1%로 낮춰줍니까? 그나마 경쟁자 나오고 타다 나오고 하니까 수수료 좀 조정해주고 뭔가를 좀 긴장감 가지고 하잖아요. 결국은 시장은 별거 없어요. 기업들은 무조건 시장에서 긴장감 느끼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유리해져요. 그러면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싸움 붙이는 거야. 요즘 카카오보다는 우버, 스윙, 온다. 얘들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얘들 적극적으로 깔고 콜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카카오에 점유율 낮아지면 얘들도 어떻게 해요? 점유율 올리려면 다시 또 수수료 낮춰주고 기사님 우리 카카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BYD나 KG 같은 애들이 전기택시 적극적으로 싸게 팔아주면 현대기아도 어쩔 수 없이 전기택시를 싸게 판단 말이야. 일반 차도 그렇고 시장 지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경쟁을 붙이는 게 정답 아닌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BYD 돌핀 좀 싸게 팔아주면 요건
그래도 그 EV3를 뽑는 기사님들이 있는 걸 보면 가능성은 있겠고, 근데 아토3나 실은 가격적으로 조금 아이오닉 5 재고나 토레스 재고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국내에서는 좀 낮다. 그래서 택시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